오늘부터 동영 모의고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시간이 조금 길게 드려가지고 20분을 드렸는데 원래 배정 시간은 20분이지만 20분보다 더 짧게 푸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분에서 15분 사이 정도로 풀 수 있게끔 했고, 뭐 난이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1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게 출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점수가 높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변별력을 위한 문제들이 출제는 되겠지만 사실은 그 외의 문제들을 우리는 다 맞춰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 수업을 들었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모의고사에서 출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다 정답을 맞추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풀이가 그러겠지만 본인이 어떤 부분의 이론들이 헷갈리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을 좀 찾으셔서 그런 부분을 좀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번부터 풀어볼게요. 1번 보시면은 하천의 자정작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천의 자정작용은 자주 출제되는 문제 형태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겨울보다 여름이 자정작용이 활발하다라고 되어 있고, 선지를 먼저 읽어볼게요. 2번에 보시면 코르크바르츠의 말씀의 분류에 따른 알파 중부성 수역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소질도를 표현을 하고, 3번은 자정용량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혐기성 상태가 되어서 수중생물의 서식이 곤란해지고, 4번은 수역이 혐기성화되면 철, 망간은 삼가로 존재하거나 황화물 침전을 형성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선지들을 보시면은 답이 바로 나오셔야 되고요.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일단 자정작용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기 좋은 선지가 1번이거든요. 그래서 겨울보다 여름이 자정작용이 활발하다라고 했었는데, 자정작용하면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자정개수라는 개념 기억하셔야 되고,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자정개수는 K1분의 K2거든요. 이 자정개수 값이 크면 보통은 자정효과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겨울이랑 여름이랑 비교를 했을 때 겨울의 자정계수 값하고 여름의 자정계수 값하고 비교하면 겨울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자정계수 값은 어쨌든 간 다른 것들은 상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제포기계수와 탈산소계수의 비로만 계산을 하는 무차원 수이기 때문에 1번 선지에서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거는 자정계수는 겨울이 커요. 하지만 자정작용은 그것들에 비해서 이 제포기계수와 탈산소계수의 비를 떠나서 다른 조건들, 다시 말해서 자정에 가장 큰 작용을 하는 것이 뭐 물리적 작용, 화학적 작용, 생물학적 작용이 있는데 가장 큰 자정작용의 효과는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생물에 의해서 생물학적 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온도라는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온도가 따뜻한 여름의 경우에 미생물의 활성이 증가되어서 여름이 자정작용이 더 활발하다라고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정계수는 언제가 더 커? 겨울이 여름보다 더 크지만, 그러나 자정작용은 미생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미생물의 활성이 큰 여름에 더 활발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원래 1번 선지를 바꿀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1번 선지는 안 바꿨고요.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2번에서 코르크바르츠의 말씀은 4가지로 수질도를 분류를 했죠. 그래서 강부수성부터 중부수성을 알파 중부수성과 베타 중부수성, 빈 부수성으로 구분을 했고, 뭐 자주 나오는 언급은 아니지만 수질도 색깔은 알고 계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강부수성 같은 경우에는 수질도를 빨간색, 빨주, 노초, 파, 남보 색깔로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황색은 없으니까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수질도를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2번 선지도 알파 중부성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수질도를 표현한다. 맞는 말이고, 3번 보시면 자연은 항상 어느 정도 자연이 공급하는 그런 오염물질들을
스스로 정화시키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자정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용량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당연히 유입되면 수역은 유기물이 공급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현기성화가 될 것이고 이 현기성화에 의해서 DO가 부족해지면서 수중생물이 곤란해지겠죠. 이거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수역이 현기성화되면 그러니까 3번이랑 연결해서 보면 유기물의 공급이 많으면 자정 용량을 초과하는 유기물의 공급이 많으면 유기물 내지는 뭐 오염물질의 공급이 많으면 물속의 DO가 부족해 될 것이고 DO가 부족해짐에 따라 현기성화가 될 것이고 현기성화가 되면은 산소가 부족하니까 수중생물의 서식이 곤란해지면서 수중에 있는 물질이 환원이 되겠죠. 그렇죠? 산소가 부족하니까 환원 상태로 존재를 하겠죠. 그러니까 철이나 망간 같은 경우에는 3가짜리가 몇 가로? 2가짜리로 환원이 이렇게 되는 상태죠. 3가짜리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수중에 인산염 같은 PO4-3-와 결합되어서 함께 침전되어 있는, 왜냐하면 인산 제이철 같은 경우에는 수중에 용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수중에 불용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철 3가짜리가 인산이온과 결합되어 있는 형태는 물에 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침전되어 있는데 침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산소가 부족한 환원 상태가 되면 철 3가짜리가 2가짜리로 환원이 되면서 인산이온 같은 것들은 어때요? 수중으로 용출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수중으로 용출이 되고 그러면 2가짜리는 다른 황이온이 만약에 존재를 한다면 황이온과 결합력이 크기 때문에 FES 같은 걸로 이렇게 침전 상태로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수역이 현기성화되면 황화물 침전을 형성한다는 옳은 지문이에요. 근데 중간에 있는 철, 망간이 3가로 존재한다라는 말이 틀렸죠? 그래서 2가로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2가로 환원이 되면서 철 3가짜리가 2가로 환원이 되면서 인산이온 같은 것들은 용출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연결지어서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고 어렵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바로바로 푸셔야 돼요.